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참 걱정하면서 쉬고 돌아왔더니 월요일부터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난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25% 상승 출발했지만 초반에 하락 전환하면서 갈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파란불 켜면서 2,35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4거래일째 개인만이 또 물량을 담았고요. 또 외국인도 6천억 원대 물량을 매수했네요.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41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바로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피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750선을 장중 저점으로 찍고 결국에는 75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497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더욱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시세를 낸 청담글로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징동닷컴의 국내 유일한 1차 벤더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22%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9,54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이어서 여행주 안에서 세준과 면세점 관련주인 글로벌 텍스프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은 오늘 4%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5.11% 급등하면서 2,77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도 살펴보시죠. 올 4분기 국내 로봇 관련 기업을 담은 ETF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의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10%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29,3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국토부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드림텍 자세하게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7거래일째 순매수 행진 이어갔는데요. 오늘 5%대 급등하면서 11,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시간 외에서 이스트아시아 홀딩스가 장마치고 공시를 냈는데요. 타 법인증권 취득을 위해서 15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시간 외에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내일장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의 8월 CPI 여파로 시장이 내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에 그 물가 지표가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자세하게 피난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연준의 FOMC가 열립니다. 결과는 회의가 다 끝난 후에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데요. 특히 30분 후에 시작이 되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그 폭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새 위원들과 함께 미리 시장 전망부터 유망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망부터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 미국을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조은정 위원님. 네. 시장이 참 안 좋은데 기사들 분석한 걸 보면 다 FOMC를 앞두고 이런 말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럼 좀 FOMC가 끝나면 오를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게 우리가 명절 끝나고 네.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CPI 지수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8.1을 예상했는데 8.3이 이제 오면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할 때 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주가는 실물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 또는 뉴스 그런 것들에서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FOMC 이벤트에서 변곡점 가능성이 크다고 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CPI가 이제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먼저 반영했죠. 그 충격이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 그럼 이제 FOMC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앵커님 멘트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1%냐 또는 0.75%냐 그건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2.5%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연준에서 가장 매파로 알려진 세인트 루이스 블러드 총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연말까지 4%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내년까지 한 4.5%에서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2.5%면 0.75 오르면은 잘 보세요. 3.25가 되죠. 그럼 10월 달은 얘들이 이벤트가 없어요. FOMC에서. 11월 달, 12월 달 두 번에 걸쳐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미 1%가 되면 벌써 어떻게 돼요? 3.5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충격이 다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0.75%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월 달 쉬고 11월 달, 12월 달도 제한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이제 금리 문제는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 반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 그래서 FOMC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분석 기법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기법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지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6월 말, 그 다음에 7월 이렇게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때부터 뭐냐면 3종 바닥을 완성했어요. 지금도 지금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볼 때 어떤 걸 보조지표를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과매도 구간에서 나는 표시예요. 노란색 표시가 나죠. 이때 3버텀을 만들고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좀 있으면 이것도 이제 노란색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캔들을 보아도 음봉 3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내린다 하더라도 그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코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예, 6월 말, 7월 이때 3종 바닥 이때도 보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3번 어쳐서 나타났고 지금도 그런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직 그 개장은 안 했지만 미국 나스닥 한번 차트로 보실까요?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면은 요것도 물론 전저점을 살짝 훼손했지만 갭 하락을 한 번,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왔어요.
이제는 이것도 내린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이렇게 크게 그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거예요. 여기서 급등이 나오냐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좀 견디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락의 클라이막스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패닉을 유발하는 게 뭐냐면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상승 퍼센트지가 10%, 하락 퍼센트 90% 났을 때 거의 다 이것이 하락, 그러니까 조정의 클라이막스가 다 신호입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7월 달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잘 견디시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은 물가 충격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FOMC 이후에는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지난주 발표된 CPI, 특히나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걸 보고 네. 연준이 한 번에 1%포인트 이렇게 확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지수를 더 끌어내리는 것 같거든요. 네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방금 조은 정보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전문위원 한 60분이랑 이렇게 TV 출연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3년째 이제 조은 정보님과 같이 출연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틀리면 2, 3일, 많이 자기 안 줄 수 있는 일주일 빼놓고 시황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조은 정보님께서 말씀하신 시황이 거의 FM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닥을 거의 찍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너무 염려할 게 못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쪽이든 매파든 비둘기파가 되든 너무 극단적인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이제 연준 의장 파월이 엄청난 실수를 했죠. 너무 강하게 발언하는 바람에 미국 시장에서 7천조가 날아갔답니다. 전 세계 증시 7천조 원이 날아갔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죠. 어리석은 발언.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발언을 적게 한 데서 이번에는 0.75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락에 이렇게 올린다 그런 발언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휘발유값, 경유값이 2,100원, 2,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면 1,700원대예요. 그러니까 석유값도 안정이 됐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어려운 요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솔직히 그 원인이 발발됐죠. 근데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푸틴 혼자고요. 러시아 국민 거의 95%도 반대하고 있고 지금 같이 동조했던 중국과 인도도 등 돌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지 이제 미국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지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지만 미국이 폭망한다고 해서 망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까지 망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0.75포인트, 1포인트 오르지만 거기에 비하면 주식은 희망을 드리자면 하루 10%, 20%, 30% 가는 거 얼마든지 있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웬만한 종목이 반토막이 나면 그래서 10,000원짜리가 5,000원 되면 거의 바닥입니다. 제 경험이 가면 IMF 때 대한민국이 망하네 주식시장 없어지네 하지만 IMF 때 오히려 수십 배, 100배, 200, 300배 오른 종목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막판 왔으니까 종합지수도 그렇고 특히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희망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 악재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윤원 위원님. 네. 지금 금리가 오르고 나서 아파트 거래도 끊겼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코로나19 그 영업 제한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 퀴즈요. 이거 그냥 위원님의 생각 여쭤보는 네. 거예요. 위원님이 하는 총재라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네. 일단 금리 역전을 막아야 됩니다. 어. 네, 일단 무조건 금리 네. 역전을 일단 막고 봐야 된다. 일단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럼 저도 일단은 되돌려 드릴게요. 네. 항상 네. 기준금리는 왜 0.25, 0.5, 0.75, 1% 이렇게 뒤에 0.05 또는 0.5 이렇게 끝내서 5단위로 끊어낼까요? 총재 마음 아닐까요? 네. 그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팁을 알아두십시오. 네. 계산하기 편하려고, 기억하기 편하려고 그냥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자, 근데 이런 금리가 0.75%포인트 인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대 1%포인트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2.5% 정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서 앵커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 상황만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에 금리 역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주식 시장도 우상향이었고 부동산 시장도 우상향이었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고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다 보니까 시장의 기준금리라든지 금리 역전 상황과는 상관없이 정말 호전적인 경기 상황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앞서 두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 주시는 중에 이곳저곳에 이제 커뮤니티 글을 잠시 좀 보았는데 어떤 한 분께서 전세 대출을 받았고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2배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일단 시중금리는 지금 현재 예대금 역시 포함하여서 소폭 또는 크게 인상이 되고 있고 지금 대형 상장사 중에서도 지금 현재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그 외에 시중 대형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이 서서히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내일 모레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총 3번의 FOMC 의회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준금리에 대해서 3번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4일 그리고 11월 24일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릴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상치로는 아마 2번에 걸쳐서 0.5%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연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5%포인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 정도의 어떤 기준금리를 유지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금리 역전 상황을 좀 유지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100억이 있는데 한국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미국에 돈을 묶어두면은 한 달에 이자를 1억씩 더 준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겠죠. 이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 금액 자체가 특히 이제 환율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조 단위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투자 자금, 특히 이제 헤지 펀드라든지 투자은행, 소위 이제 IB라고 하죠. 그런 자금들이 순식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달러 유출 역시 마찬가지로 연쇄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금융시장은 이제 과거 90년대나 뭐 2000년대처럼 이것들이 좀 느리게 또는 템포를 좀 서서히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가 있는 돈이 그 다음날은 한국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변동성이 시장에 적지 않은 피곤함을 좀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크고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구성 종목군들이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순매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몇몇 섹터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대다수 종목군들이 외국인은 매도하고 연기금만 소량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어떤 수급 상황도 계속적으로 추이를 좀 관찰하시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뒤에 새롭게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신다든지 또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의원은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도와주셨네요. 한미 금리 역전을 또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에 금리를 추가로 얼만큼 올릴지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면 또 다른 악재인 고환율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환율이 5.6원 오르면서 1393.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의 고공행진 멈출 수 있을지 새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조은정 부위원님. 네. 네, 지금 환율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을 위축시켰던 크게 이제 3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 소위 3고라는 거였어요. 네. 고물가, 그다음에 고유가. 네. 그 고유가랑 고물가 똑같죠. 네. 고환율.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금리였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고물가는 지금 식품가도 막 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유가도 안정되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리니까 또 리세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게 이제 금리하고 지금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환율이 되겠는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환율은 지금 이제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는 거,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 달러가 워낙 강달러가 되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에 따른 영향.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이것은 결국 글로벌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도 7위 이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한번 환율의 차트를 보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450은 또 얘기 나오죠. 1400 자꾸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다음 차트를 보실까요? 저는 이제 보통 이럴 때는 만약 이게 지금 종목이고 주식이고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식이 아까 코스피 코스닥 차트 봤죠. 이런 구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저는 매수를 외쳐요. 근데 이럴 때는 항상 경계 모드로 가거든요. 이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벌써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1,4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거의 다 뭐 이런 1,399원까지 갔으니까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강하게 갈 것이냐? 전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미국의 지금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도 보게 되면 11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위에서 쌍고점이 나오죠. 여기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서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면 지난번 구두 개입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액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은이나 기재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외환 보유고도 지금 바닥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얼마든지 정부에서 개입 또는 이제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처럼 수합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 신용도 위험도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한국 그 CD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자, 이거 환율 차트 보시게 되면 8월 달까지 계속 동반 상승했죠. 그런데 이 부도 지표는 지금 하강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금융 위기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어보면 뭐 환율이 또 다시 한번 우리 제2의 IMF 오느냐 저는 거의 찬동하지 않습니다. 딱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먼저 금리, 그다음 환율 이런 것들이 다 주가하고 지금까지 반대로 움직여서 고공행진했던 것인데 이것들이 상승의 탄력이 둔화되거나 좀 이제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네. 환율이 이제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네네. 대다수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네. 반대로 수혜를 입는 업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킹달러 공포에서 살아남을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죠. 네. 네, 하늘이 무너져도 항상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겠고, 환율 이제 고환율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고환율 수혜주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수출할 때 1달러에 1,200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1,400원을 받고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기업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K차입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만든 전기차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못 판다. 그러니까 뭐 수출하고 싶어도 차가 좀 부족한 현상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영원무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의류 관련주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어날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의류가 많이 전 세계로 수출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이 뛰어났는데 이제 영원무역이라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은 예전에 이제 수출할 때 1달러에 1,100원, 1,200원을 받는데 지금 1,400원을 받죠. 그래서 상당히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제가 잠깐 좀 차트 보면서 소개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사실 뭐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좀 이제 급등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18만 원대에 있는 주식이 20만 원까지 왔고 또 보시면 이제 기아차가 있는데 기아차도 바닥을 잘 잡고 있고요. 요즘 어렵지만 영혼무역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거의 급상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한 3만 7천 원짜리가 거의 5만 원대, 거의 뭐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고환율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요,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딱 하루 빼고는 매일 매수했네요. 또 기관 쪽에서도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수혜주, 현대차, 기아차, 또 영원무역이 보이니까 이런 종목 보유하신 분은 계속 들고 가시고 또 이 관련된 종목을 좀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와 기아, 영원무역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윤원 위원님, 네. 요즘에 하락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피난처 찾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강달러 수혜주를 찾아봤고 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에 눈여겨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또 많은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이제 생각을 좀 임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습관들이 좀 생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환율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원화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딜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랑 그리고 지금 하는 쪽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원달러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지금 외환딜러 사이에서 나오는 건 1,450원대까지 일단 내년 초까지 계속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게감을 좀 두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와 같은 의견은 올 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다지 어떤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의견이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현실화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만 놓고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연속 순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해줄 때 그 규모가 어떠한가? 통상적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상승일 때 외국인들은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 정말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100억이 뭡니까 10억도 채 안 되는 종가상 일단은 무슨 매수 자금의 규모를 좀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기관도 연기금을 제외하고서 전반적으로 매도세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증시를 좀 보신 분들은 사실상의 어떤 투매 시장을 좀 보시면서 사실 패딩에 좀 빠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쉽지만은 일단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앞서 확인했을 지에 오늘 미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되는데 어찌 본다면 내일장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환차익 목적의 일단은 주식 매도 그리고 달러 상승까지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과도 충분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도 인상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유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도 지금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달러와는 이제 반대의 어떤 포지션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별다른 특이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달러 인덱스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조금은 더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4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고 또 배당 수익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 좀 최악의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 그리고 물려 있는 종목이 이미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 확정을 하지 못해서 이것을 배당 시즌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하지만 주식을 거래했을 때 투자했을 때의 시세 차익이 배당 수익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쇄되지 않는다라면 배당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시세 차익, 내가 매수한 평단가와 현재가의 어떤 비교, 그것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위원은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주셨네요. 배당 수익의 매력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대응하면서 관리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9월 빠른 계좌 복구와 수익까지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뭐 지금은 이제 지수는 상당히 좀 어렵긴 어렵죠. 네. 지수가 어렵다면 이제 대형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참고로 우리 아까 우리 최명순 위원님 또 나윤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위해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이제 30년 넘게 실전 투자도 한번 해봤고요, 과거에. 여러분께 꼭 드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에서 삼성전자 96,000원대 가장 환호했습니다. 그때가 어땠죠? 그리고 지금은 또 두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즐겨 쓰는 주식 투자의 철학은 뭐냐면 성공하는 투자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하는 투자자는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좀 유튜브에 그런 댓글도 써주셨는데 물론 조심하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은 내린다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역시 중소형 실적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유가를 말씀드리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형주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이게 이제 상승 모멘텀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 아까도 급등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제 지수는 일정 뭐 스테이 좀 머무는 그런 기간 조절을 갈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무엇보다도 고객 예탁금이 많을 때 70조였는데 지금 한 5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요.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 정말 저점 매수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2시 50분에 황금 100점 전략 시즌2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목요일 날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청담 글로벌입니다. 아까 이제 딩동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뭐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그런 뉴스가 안 나와요. 저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22% 넘게 좋은 수익이 났거든요. 이게 다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또 AI에서 대장으로 좀 가고 있는 게 바로 코난테크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사실 SK 커뮤니케이션스가 지분 가지고 있고 한국 항공우주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저점에서 포착되고 조금 누르다가 크게 훼손되지 않죠. 이것도 55%나 오르더라. 따라서 역시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그런 종목들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시장에서 회자될 때 매도하게 되면 지수에 크게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은 지수가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는 만큼 지수와 연동성이 깊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안에서 저점 매수를 하자, 실적 위주로 좀 가려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이렇게 힘든 장에서 네.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그 가사 중에 지금이 딱 좋아라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불러주세요, 위원님. 제가 이제 노래를 잘하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서 네. 다음에 부르고. 아쉽지만. 네. 지금 이제 그 딱 좋아 이제 컨셉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2일 전에 그 WHO 그렇게 이제 총재인가요? 그분이 말씀을 했죠. 앞으로 2-3달 뒤면은 코로나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 사망자가 지금 역대 전 세계로 최소다.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실내에서 제가 이제 주말에 항상 강원도를 갑니다만은 강원도 산이라든가 바다 가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또 우리나라 앵커님. 우리나라 이제 네. 마스크를 벗으면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장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빨리 좋아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중국의 3인자 그게 높으신 분이 방문했죠, 우리나라인데 앞으로 뭐 시진핑 대통령 한번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뭐 뉘앙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가 중국에 항상 수출 1위가 예전에 화장품이었죠,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의 이제 제3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제 관심지였는데 오늘도 보니까 10개가 넘는 화장품주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치한불인데요. 뭐 일반 화장품 또 색조 화장품 관련주인데 바닥입니다. 바닥. 예전에 이제 15,000원짜리가 3만 원 더블 갔는데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그 전종목 한 10종목을 살펴봤는데 다 바닥에서 거래량을 싣고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치한불 있고 다음은 이제 보면 코리아나도 보시면 요 근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또 에이블 CNC가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주봉상 보시면 예전에 13,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대 반토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바닥에서 EU 불문 모든 화장품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탈 마스크 또 중국과의 교류가 되면은 가장 수혜주가 이게 화장품주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잘 냈었던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위원님 조금 좀 관망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시장이 무너져도 사실 거래할 종목들 있죠. 그리고 네. 그날그날의 어찌 보면 순환매적으로 이제 주도주도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좀 거부감을 좀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보다는 되도록 이제 트레이딩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약세장과 비추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이 좀 매몰돼가지고 특히 어떤 종교화되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과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본다라면 뭐 99년도 그때 당시 또는 2000년대 이 시점에서 그냥 막상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어떤 단순한 투자 방식을 아직까지도 고수하시면서 매일같이 손실 때문에 좀 우울감과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송구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실제 이제 거래 내역을 이제 BS 단위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역들을 보시면 이제 오늘 제주은행의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어찌 보신다면 상당히 복잡하게 느끼실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매수 예수금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제주은행이 정말 바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바로 직전 저점을 지지해주는 각각의 가격에서 매수와 매도를 한 서너 차례 반복함과 동시에 물량을 모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슈팅 가격의 매도까지 한 내역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을 좀 내시고자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트레이딩 관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거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한 번쯤은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위원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위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지 아니면 1%포인트 인상할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3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첫날 기조 연설을 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인데요.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소식도 지켜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내일 대출 우대금리인 LPR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은 공세 조치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인하할 전망입니다. 결과도 확인하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는 내일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국가 핵심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재정, 세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한다는 계획인데요. 결과도 지켜보시죠.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백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가온칩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6월 8일 25,450원에 진입을 해서 진입 7거래일 만에 최고가 39,500원을 찍으면서 현재 55%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장중에 8%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위원님. 네. 세비캠 또 성일 하이텍에 이어서 네. 이 종목까지 좀 신규 상장주로 수익을 크게 내셨어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예, 제가 이거 가온치수 좀 되긴 됐는데요. 네.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다시 한번 관심권에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이재용 그 부회장 가서 저 영국 가셨잖아요. 네. 거기 가서 ARM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항상 그 지금 ARM은 이제 삼성하고 이렇게 합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ARM은 항상 이게 M&A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 좀 좋은 소식도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고 어쨌든 이 회사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24,000원대 초반에서 관심이 둘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은 뭐 여러분께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관심권에 좀 두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3스타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면 27,000원대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가온칩스로 55% 넘는 큰 수익 기록하셨는데 삼성의 ARM 인수전 수혜로 지금 재진입도 가능하다라는 관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모트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6일 11,750원에 매수를 해서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6.69% 오르면서 최고가 17,550원을 터치했는데요. 현재 5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위원님, 네네. 역시나 위원님 종목은 바닥을 다 시원하게 탈출을 해버렸어요. 네, 바닥에서 네. 좀 급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하고 있는데 바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이 부분에 추천했고 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추천했는데 이제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 관련주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갈 때 같이 가는 이제 부품업체인데 자율 자동차 그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시간에 거의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18,000원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18,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간 만큼 내일장 상승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전 매매의 달인 라이넌위원의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9월 8일 20만 2,5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20만 3,000원 찍으면서 현재 0.2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랑 반대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어요. 사실 네. 뭐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못하죠. 그래도 빨간불이니까. 일단은 지금 네. 현재 시장 대비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인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20만 원 전후 가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비중을 좀 유지하시면서 좀 일정 부분 하락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정 구간 내에서 물량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면서 중기적 또는 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나아가시는 전략이 아주 탁월할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좀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들 찾아볼 텐데요. 먼저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조은정보위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오늘 좀 빨리 할게요. 네, 왜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네, 최명수 의원님 오늘 무방인데 아. 또 모트렉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와, 7월 26일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수익 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 오늘 훈훈함. 제 추천주는 네.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AJ 네트워크스입니다. 파레트 고수장비 렌탈 국내 1위고요. 평택 값이면 그 삼성전자 요즘 막 공장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지기도 합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394억, 예, 한 전년 동기 대비 135% 정도 증가했고요. PER이 한 5배 수준, 예, 저평가로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됨이 눌림에서 서서 이제 터닝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7,700원 정도 매수는 무료였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은 AJ 네트워크스 목표가 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무방의 주인공이신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오늘 이 종목 준비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 많이 어,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진짜 6시간 반 동안 쳐다보고 온 종목인데 오늘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화장품주가 대세였다고. 근데 화장품주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한국을 빛내는 한국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 화장품이 그 K-뷰티에서 세계 수출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화장품 이제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차트를 보시면은 앞에서 23,000원짜리가 지금 7,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새토막이죠. 남보다는 3배 밑에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강한 거래량과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끝이 아름답습니다. 그 위에 매물대가 없이 올라가는 패턴인데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000원, 자 목표가는 10,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7,000원 드릴 테니까 이제 제일 바닥입니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 지금 바닥 탈출할 만한 한국 화장품 목표가 10,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고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언니언님. 네. 네, 어떤 종목이에요? 앞서 여의도에 오면서 앞에 차량을 하나 좀 봤는데 제네시스 G90, G90, 예, 그 뒤에 딱 써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 차량이 여의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장주를 앞서 최명선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는 2등주, 자 2등주 500호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앞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자율주행 관련 정부 방침이 2025년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기아 앞으로 연말에 출시될 차량을 레벨 3의 자율주행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00호는 13,000원대 매물벽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 특히 이제 앞서 최명성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트렉스가 1등주로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게 되면 2등주로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짝짓기로 묶어놓고 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주 안에서 모트렉스와 함께 좀 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장 이런 새로운 종목들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K바닥 최명성 위원이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바닥 탈출주 3종목을 방송 후에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위원님, 네. 자세하게 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좀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전 자신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어려울 때 경험 많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또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 3종목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11시 무방입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시장도 어려운데 한 30분 안에 내일 급등이 나갈 수 있는 테마주가 될 수 있는 3종목 공개하고요. 또 실전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또 실전 투자 교육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11시 무료 방송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바닥을 탈출할 만한 종목, 한 종목이 아니라 3종목이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경주 최보자 아래에 있는 주황 색깔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상황 미증시 살펴볼 텐데요. 지금 3대 지수 일제히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상관없이 피난처가 될 만한 전략 오늘 자세하게 세워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